자, 계속해서 16번부터 지금 들어가 볼까요? 자,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바로 이걸 도덕적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다양한 관점들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업계 도덕적 원칙주의자부터 해가지고요.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네요. 일단 이성적인 것, 자, 이성을 강조하죠.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선언적이란 거니까 먼저 선자에 우리가 체험하다. 자, 이미 경험 이전.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부터 그 어떤 도덕적인 것은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자, 이것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 모든 것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따라서 이때 갈등이 생겼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이 도덕적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도덕적 원칙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라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의가 있다고 했고요. 자, 하지만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분명히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뭐가 없어야 돼?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쉽게 해결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할머니를 외면하고 갈 거냐,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 도와줄 거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선언적인 도덕 법칙, 바로 이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엇인가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계가 있네요. 자, 니은에 갑니다. 이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이번에는 않는다고 보네요. 대신에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합의를 통해서 자, 뭘 도출해야 돼요? 상위 원리를 도출을 하고 이걸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자, 여기는 법과 같은 사회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들. 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도덕적 법칙은 자신 없고, 자, 자기들이 만든 합의가 바로 이 법 또는 규범이 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자, 이때 이 사람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데, 따라서 도덕적 자유자는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공정한 형식적 절차라고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을 어떤 독재에 의해 어떤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합의, 자, 그 어떤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도덕적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다른 말 보증, 보호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한계점이 있네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10,000명, 이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장일치대로 간다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불가능하겠죠. 또한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도덕적 다원주의자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갈등 중에는 우리가 도덕적 갈등을 할 때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구나. 자, 이 입장인데 이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가령 자유나 평등, 이것도 자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것도 가치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이 내재적 속성이 서로 상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하나를 하다 보면 하나는 지금 덜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떤 조건에서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또 다른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유를 우선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평등을 우선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도덕적 다원주의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여기서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리프건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 아, 서로 간의 중재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거네요. 가령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자,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정의냐 또는 배려냐. 또한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또 가치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딱 기존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적 입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갈등 상황에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또 창조력, 자, 이걸 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을 바꿨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상황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자, 내용 전개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절한 거,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그 한계와 의의점도, 자, 각각의 어떤 한계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의를 밝히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려고 했는데요. 자, 동그라미 기억은 뭐였죠? 네, 도덕적 원칙주의자 입장이네요. 자, 여기서 자, 기억은 원칙주의자적 입장. 자, 거기에 비해서 니은은 도덕적 자유주의자 입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눈다면 자, 이 중에 적절히 아닌 거. 기억은 니은과 달리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 자, 기억은 당연하게 뭐가 있습니까? 자, 선언적인 도덕 법칙이 작용을 하니까 자, 그것이 우선시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그렇다고 도덕적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그럼 없냐? 아니죠. 아니, 이 경우에 지금 뭘 세운다면 자, 서로 간에 지금 우리가 자, 선언적 도덕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규범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게 되면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상위 원리 이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 거냐 이건 충분히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이나 니은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자, 어떤 도덕적인 어떤 원리나 가치를 판단할 때 자, 이때 어떻게 한다? 둘 다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 3번. 자, 18번의 도덕적 다원주의자 입장인데요. 자, 이 중에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A가 지금 B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았어. B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네. 자, 그 다음에 가해는 판사인 C는 자, 이게 상황이 딱하긴 했지만 결국 법을 어긴 것이라 판단하고 자, 판사로서 결국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개인적인 입장이 됐네요. 판사 C가 또 똑같이 친구 D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A 여기 누구만큼 A나 마찬가지 C도 지금 돈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C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민했지만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해서 결국 소송을 단념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도덕적 다원주의자 입장에서 보래요. 답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자,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지금 이거 어떤 경우는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이 어떨 때는 이것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선이 된단 말이야. 자, 지금 판사로서는 지금 A에게는 지금 법적인 부분을 따져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지만,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지금 친구 시간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자, 바로 친구의 어려움을 먼저 배려를 한 거니까. 자, 결국 상황에 따라 결국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 있네요, 지금.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자, 적절치 않은 건데요. 자, 지금 CCTV 설치권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갑이란 사람하고 지금 을이란 사람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갑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CCTV 늘리자. 자, 을은 반대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 늘리면. 자, 이 입장이었는데,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겁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자, 이때 같은 경우 CCTV로 인해 개인적 정보가 노출된 적이 있는 을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걸 갑한테 무조건 양보하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라 해야 돼?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이거 준수를 하거나 여부를 지금 따지게 되겠죠. 이걸 무조건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들이 어느 입장이라면요. 이걸 만약에 다원주의자 입장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서로 중재를 통해 가지고 뭘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는 합의점을 지금 충분히 찾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무조건 여기서 그 을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 결국 합의를 통해서 여기서 도출된 어떤 결과를 따를 겁니다. 자, 그 다음 20번의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여기서 C 부분에 있는 뭐가 있었죠? 예, 여기 보장한다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건 보증하다 또는 보호하다 이 정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20번의 답은 잘 보호하여 기르다. 기를 양자입니다. 자, 우리가 봉양하다 할 때도 쓰기로 양성하다 할 때 양자입니다. 그래서 기를 양자입니다. 보양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21, 24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촌뜨기라는 지금 소설이 한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이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을 떠엎고 말리라는 것 이겠습니까? 자, 결국 자, 여기는 그라는 인물은 여기 장군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자, 여기를 다 모든 살림살이 지금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나야겠어. 이걸 결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아랫부분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자, 이 맨 마지막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결심을 하고 결국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빚만 지고 결국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심하는 내용을 자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게 맨 위에 있는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을 떠안고 말리라는 것. 자 이런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자 시대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고요. 자, 장군에게 살림이라 해봤자, 자, 가진 논밭도 없어요. 삶의 터전도 없고, 몇 대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지금 떨어져서는 첫 동네란 이 안압골 꼭대기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이 오막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 화잔을 일구거나 또는 숯을 구워서 숯을 파는 거죠. 자, 또는 덫과 함정 같은 걸 만들어 결국 어떻게 사냥을 해서 결국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 아버지 때까지는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았지만 이 장군이 때가 되면서 자,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바로 이 삼정회사가 결국 주인을 둔갑이 돼버리네요. 결국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부대를 파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화전도 밭을 터전을 밭 있죠. 논밭을 여기선 거의 바치겠지만 이걸 지금 일구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도 마찬가지 허가 없이는 굽지 못하고 경찰 때문에 어떻게 함정이나 그다음 덕 같은 것도 당연히 못 놓게 하고요. 자, 결국 삶의 터전이 없는 장군이는 화전도 숯도 결국 사냥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막막하겠네요.
자, 요즘 와선 누구까지? 삼지기와 관청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만 하래? 자, 뭐라고 하니까 자, 결국 이제 산나물이야 뜯어먹고 가을엔 머루다래 도토리 주워 먹고 겨울에는 곤충류와 같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 겨울잠이라 잠이 딱 맞습니다. 자, 가장 좋은 계책일 거야. 하지만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 동면을 그 곤충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여기 초식만 할 수도 없고 나비나 살모사처럼 또 삼동, 한겨울입니다. 한철을 자고만 배길 수 없고 이렇게 동면을 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재주가 없어 못한대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지금 동면을 내 땅속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안압굴 사람들은 관청의 눈이 동튼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지면 늘 범죄자의 생활자들이었다 그랬으니까 결국 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있는 안압굴 사람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범죄자야, 범죄자. 왜?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중에 하나라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바로 하필이면 누구? 지금 그 순사 부장이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여러 함정 중에서도 바로 장군이가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자, 이것도 법적으로 일단 잘못됐는데 그것도 다른 적이도 아니고 순사 부장이 거기에 빠져버렸으니까 더 크게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장군이는 쩔름거리는 순사부장이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는 자, 경찰서로 들어갔고 경찰서에 들어가갖고는 자, 빗대기 몇 대 맞았어. 자,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관솔불이나 상사발. 자, 안압불에 있다면 자기는 자, 이거 송진을 해서 송진불이나 또는 지금 이런 사발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지금 밥을 먹을 텐데 지금 너무나 문화적인 전기 등불이 있고 또 알루미늄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에다 쌀밥만 먹고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실제는 지금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자, 20일 만에 결국 집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자, 그 사건을 지금 요약적으로 제시하네요. 자, 중간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장군이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자, 철쭉을 넘어서서 안압구로 올라가는 자, 길섭에 들면 대담한 방앗간이 하나 보입니다. 자, 바로 이 방앗간과 관련된 바로 과거 회상 부분인데요. 자, 돌각담 안에 보면 아직까지 담만 이렇게 둘러져 있고 울타리만 둘러져 있고 확 자, 방아 같은 거 찌으면 그 돌 같은 거 이렇게 움푹 파진 돌이 있어야 되죠. 거기 이제 곡식을 넣고 이렇게 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 물 받을 자리와 물 빠질 보통은 다 째어 놓았고 제법 주머니 방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갖고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제 방아 정도 이제 찌려고 하는데 장군이는 가을이 들어서 이것으로 쌀때나 얻어 먹어 볼까 해서 왜 방아를 찌우면 거기서 어떻게 이제 우리 걸 찢는 게 아니라 남의 걸 찌어주고 대신 뭐 하는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수수료를. 자, 그래서 빚을 얼마를 줬어요? 자, 문제는 빚을 져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한 거야. 40냥 가까이 내어가지고는 방아채 제목을 사고 목수의 품을 들이면서 거의 끝을 맞춰가고 있어요. 자, 결국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은 방앗간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빚을 지금 40냥이나 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 거의 완성되어 갈 즈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새로운 갈등이 여기 예고가 되네요. 새술막 장풍원내가 자, 발동기인가 무엇인가 조합 방안가를 지금 하나 지금 사온답니다. 발동기가 뭐예요? 자, 여태까지는 그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니까 방앗간이니까 자, 그냥 쿵 띄워지는 이런 방아였다면 발동기라는 것은 원동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서로 간에 상대가 안 될 거 아니야. 왜? 이 물방앗간 방아로 쬐었을 때는 하루에 지금 한 가마 이 정도밖에 못 친다면 이 발동기 같은 경우는 계속 원동력으로 돌리다 보니까 전기로 돌리는 거야 모터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떻게 더 많은 방아를 찧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발동기는 하루에 쌀을 몇백 말도 친대요. 오, 엄청나게 많은 양. 일단 양적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새술막에 전에부터 있던 물방아도 세월이 없으리라 전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자, 물방아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세월이 지나면 자, 쓸모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야. 자, 오른쪽입니다.
자, 알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장풍원내는 아들이 서울에 가서 발동기를 사오고 풍채를 사오고 미리부터 찌은 삭시, 밀방아보다 더 적어. 자, 지금 품삯도 더 싸게. 그리고 멀어도 저희가 일꾼을 시켜 직접 가져가고 배달까지 해주는 것도. 자, 그러면 지금 장풍원내하고 지금 서로 경쟁이 붙었는데, 자, 장군이네는 지금 물방아를 찧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 지금. 그걸 지금 생계를 이어져가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발동기에다가 품삯도 싸요. 거기다가 배달까지 해줘요. 자,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자, 여태까지는 지금 벼 두어 선만 썰고 한 두세 가마만 저기 찌으려 해도 밤늦도록 관솔불 붙여 켜놓고 해야죠. 자, 그럼 거기다가 또 곡식 임자까지 와서 주인까지 와서 거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풍원내가 만약에 방앗간이 운영이 되면 결국 해봤자 뻔한 거죠, 장군님에는. 자, 결국 밑에 빨간색입니다. 자, 결국 방아털을 잡느라고 세월만 허비하고 게다가 비까지 진 것은 중도에 손을 떼고 말았어. 아예 포기를 해버렸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 있는 이 장군이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 물정을 지금 제대로 몰랐던 거죠. 바로 이 촌뜨기네요. 말 그대로 제목대로. 자, 이제 현대로 돌아왔습니다. 장군인 걸음을 멈췄고 보뚜랑맨 물이 고인 것을 봅니다. 자, 어디 경찰서에서 지금 풀려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웅덩이라고 있는데 바람 한 점 없고요. 수면이 잔잔한데, 자, 얼굴이 비칩니다. 자,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몽우리돌, 짱돌을 하나, 큼지막한 돌을 하나 지금 집어가지고는 다시 허리를 펴서 물을 내려다보다가, 자, 보니까 지금 물고기, 송사리떼가 다니네요. 자, 여기다가 대고서 돌을 팍 던졌네요. 자, 그 소리에 몽우리돌은 거울 같은 물을 깨뜨리고 산기슭의 정막을 흔들어 놓고, 그러나 그 돌땅에 맞고 입이 광주리망치 찢어지며 올려다보는 것은 제 얼굴의 그림자뿐이고요. 자, 송사리는 한 마리도 뜨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 얼굴만 비춰지고 결국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자,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되냐, 이 촌뜨기는 결국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결국 집에 돌아온 장군이는 아내와 결국 상의를 하고요. 자, 삶의 터전을 잃고 결국 고향을 떠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부분은 두 사람이 이제 결국 아내는 결국 떠나기 전날 펑펑 웁니다. 자, 그리고는 자, 장터에 나가서 결국 떡을 사서 넣어 먹고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둘이 같이 떠나는 것도 아니야.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도 이제 각각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자,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자, 21번에 적절한 거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추이를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2번 안압골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경찰이 저항하기 위한 여러 함정이 존재한다. 이게 저항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결국 생계를 위해, 생계 수단을 위해서 지금 경찰 몰래 지금 파놨다가 그곳 이제 순사부장이 걸리는 바람에 거기 어떻게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결국 누가 여기 있는 장군이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근대화 시기에 과도기적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 여기 또 거기 나름대로 거기에 또 적응하는 사람 노력하지만 자, 결국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실패하게 되는 인물의 처지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작품 장군이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장군이가 순서부장이 뒤를 따라 그의 묵직한 총을 메고 가는 것은 근대적 방식에 따르려는 욕구가 있다. 얘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순사부장이 부상을 입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건 그걸 따르려는 욕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세상 물정도 지금 어떻게 세상 물정도 어두웠고요. 자, 24번입니다. 문학 작품에서 물을 바라보는 행위는 물에 비친 형상, 이것을 통한 자기 인식과 관련이 되는데, 자, 물에 비친 상은 주체가 자신의 내면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스스로 깨달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장군이가 이렇게 물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죠. 자, 이때 이 물을 바라보고 있는, 자, 이때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건데, 자, 4번에 보시면 잎이 광주리만집 찢어져 보이는 제 얼굴의 그림자는 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자, 왜?
그 돌을 던지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 이게 반반한 어떤 물이 수면이 잔잔하고 자기 얼굴이 제대로 보였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면서 돌을 던지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됐대? 자, 일그러져 버렸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결국 자기가 실패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한편 그걸 통해서 자기 얼굴 자체가 일그러져 보이는 자기 얼굴 자체는 자, 그걸 통해서 결국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 얼굴을 찡그리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 인식. 자, 그 다음에 25, 28번까지 갑니다. 자, 이 작품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자, 지금, 자, 소대성전에서 전쟁의 상황입니다. 자, 먼저, 지금 오랑캐 왕인 호황이, 자, 지금 이 소대성이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꾸미죠. 어떤 계략? 자, 먼저 누구? 겸한이라는 부하 장수를 부릅니다. 자, 불러가지고는, 야, 지금 대성이가 여기 황제와 함께 지금 명나라 그 진영, 명나라 그 군사들이 있는 이 진영에 있으니까, 자, 지금 이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겸한 너가 이 시간 어디를 자, 내가 군대를 줄 테니까 군사를 줄 테니까 이 도성을 네가 가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럼 분명히 누가 여긴 대성이가 그, 그 궁궐 안에 있는 성야 안에 있는 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올 거야. 자, 그때 호황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명나라 진영에 지금 대성이가 없으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황제한테 항복 문서를 받아내겠다 이겁니다. 자, 결국 항복 문서만 받으면 끝이니까 지금 대성이가 옆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자, 그 내용 결국 호황이 계책대로 지금 처음에 맞아 들어갑니다. 가볼까요? 호황이 계책을 생각하고 대장 겸한을 불러서 말하기를 야, 내가 철기 1만 군사를 줄 테니까 네가 도성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자, 이때 그 위태로움에 빠지면 얘들이 소대성을 부르게 될 거야. 자, 대성을 치운 후에 치운다는 건 그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유인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유인을 한 다음에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아서 대군을 합세하여 그때 이 대성이를 없애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명나라 황제한테 항복 먼저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대성이를 대신에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원수가 적진을 향하여 진욕을 무수히 하되 자, 이때 호황이 끝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원수는 바로 대성이가 자, 빨리 결판을 내자. 자, 뭐하냐?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도 어떻게 했대요?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대성이가 지금 나와서 결판을 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안 나와. 자, 왜? 호황을 지금 다른 오랑캐 왕은 이미 다른 계략이 있으니까. 자, 뒷부분에 갑니다. 상이 말하기를 호황이 무슨 비기. 자, 이때 지금 약간 대성이가 지금 성격이 좀 급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황제가 야, 아무래도 호황이 무슨 비밀스러운 계책이 있나 봐. 비밀스러운 계책이 있는가 싶으니 잠깐 기다려봐. 너무 이렇게 섣불리 지금 행동하지 말자 이거야 지금.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바로 무수한 오랑캐가 서울 장안을 도성이죠. 도성을 침범해가지고 사직이라고 했으니까 나라가 지금 위태로움, 조모, 아침과 저녁처럼 아주 순간에 달려있대. 위태롭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임금이 원수를 불러가지고 대성이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자, 이제 봤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군.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도성 사람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원수 대성이가 결국 말을 타고 결국 서울 장안으로 갔죠. 자, 결국 오랑캐 왕의 그 계략대로 가네요. 자, 오랑캐 장수인 채탐이 호황한테 이걸 보고를 합니다. 자, 그날 밤 삼경, 자, 깊은 밤에 자, 명나라 진영으로 자, 몰래 습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대성이는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밤에 엄살을 하니 자, 몰래 들어와서 은밀하게 들어와서 다 죽이니 명나라 진영이 불의의 난을 당하네. 자, 제장 군졸들이 자, 장수나 군졸들이 자, 추풍 낙엽처럼 지금 다 죽습니다. 누가 이것을 당하겠는가? 자, 노란색 부분은 누구의 목소리? 서술자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편집자적 논평 되겠네요.
이때 명나라 진영에 천자가 중군에서 취침하여 계시다가 함성 소리를 천지 진동하거늘 놀라서 장밖에 나와 보니 화각, 자 불빛이 충천하구나. 네, 자, 아직 불이 난 거야 지금 다 타고 있어요. 자 이때 한 명의 대장이 크게 외쳐 말하기를 영제 어디 있느냐? 자 달려들 보니까 바로 누구였어요? 아, 자 그때 틈을 타가지고 누가 온 거야? 예, 여기는 호황이 지금 이쪽에 와가지고 바로 황제에게 지금 뭐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깜짝 놀라서 그런데 자 다음 장면이네요. 자 여기 곳에 있진 않죠. 결국 어디로 도망을 쳐요? 바로 황강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이 장면이네요 지금. 자 지금 계획대로 호황의 계획대로 했다면 지금 명진에서 명나라 진영에서 결국 황제에게 항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거 어디로 도망을 치는 거야? 황강 쪽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계획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틀어지는 거죠. 자 바꿔요 그럼. 자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냐. 자 지금 결국 거기까지 쫓아갔네요. 호황이. 자, 가가지고는 자 뭐기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드럼에 빠진 상태.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지금 누가 여기에서 지금 호황은 지금 황제한테 지금 뭐래요? 항복 문서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계속 핑계를 댑니다. 종이와 지금 붓이 없어서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뒷부분에 그럼 용포라도 찢어서 갖고 손가락 깨물었어. 야 손가락 깨물면 너무 아파. 뭐 이런 황제가 다 있어. 아까 앞에 부분에서 하고 너무 다르네요. 자, 소리 나는 줄 모르고 통곡을 하는데, 자, 그때, 자, 하늘이 어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편집자는 문평. 자, 이때 대성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 서울 장안에 가서 이제 남은 군사를 물리치고, 자, 그 다음에 누구? 겸한을 지금 한 칼에 죽여버렸네요. 자, 이제 호랑이 나를 치우고, 자,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하니, 나는 필만, 자, 말한 필로 가서 대군을 급히 구한할 것이니, 제군들은 뒤에 따라오라. 아, 이제서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는 거죠? 호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아, 지금 나를 이쪽으로 유인하고, 그때 지금 황제한테 갔겠구나. 자, 이제 여기서 알아차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련 공중에서 하늘에서 야, 대진 쪽으로 명나라 진영 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예, 한강 쪽으로 가라. 이렇게 여기서 계시를 주네요, 지금. 자, 이것도 비현실성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는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명나라 진영이 아니라 한강 쪽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자, 그곳에 가서 누구를 가려고 봤더니 자, 물이 막고 있네. 자, 이때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소대성이가 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결국 야 너의 충성을 이때 안 쓰면 언제 쓰겠냐? 자, 그리고 강을 건너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감동하사 건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편집장 논평. 자, 가가지고 지금 누가 자 지금 황제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오랑캐 왕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얘를 지금 목을 베어버립니다. 칠성검으로 머리를 베어서 자, 목을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이 장면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뒷부분에 이제 결국 호황을 죽인 다음에 황제와 이야기를 나눈 장면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지금 황제는 뭐라고 약속을 해요? 예, 이제 우리 저기로 돌아가면 내가 천하의 반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결국 이제 돌아왔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크게 잔치를 베풀고 자 이제 여기서 황제가 한마디 합니다. 원수는 만고의 짝 없는 충신이라 일방 동작으로는 그 공을 갚기 어려우니까 그 벼슬. 자 아무리 제후의 벼슬을 준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공을. 자 그래서 천하를 반분할 거야. 그러니 제신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자 대성이가 먼저 나서네요. 천하의 평정함이 폐하의 넓으신 덕인데 신의 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천하를 반분하신다면 일천 한 하늘 아래 두 명의 황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를 지금 후세의
역적의 이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는 이건 모든 게 다 누구? 황제님의 덕입니다. 자, 그러니까 폐하의 덕인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는 건 전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5번인데요. 이 중에 적절한 것은 자, 중간중간에 약간 노란색 칠한 부분이 있었죠? 자, 서술자의 개입이 있었고요. 자, 26번에 적절치 않은 거. 대성은 호황에게 소가슴을 도착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도착하고 나서야 결국 알게 되는 거죠. 도착해서. 자, 27번에서는 이 작품에서 지금 소대성은 호국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명나라를 지켜내는 인물로 제시됩니다. 탁월한 무공을 바탕으로 천상계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 아까 천상계 도움 받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걸 통해 소대성의 영웅적인 능력은 지배계층의 무능과 대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에 분기 충천하는 것은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은 소대성의 모습은 천상계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여기서 천상계는 어떤 역할을 해줘요? 예, 여기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28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한 거. 자, 기억은 지금 오랑캐 왕이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아? 예, 비계, 비밀스러운 계책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자, 이건 누구의? 자, 황제의 생각 이거 추측이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있는 니은 부분에서는 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반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자, 저를 지금 뭐 역적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자, 이거니까 자, 자기는 그걸 받겠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야. 예, 결국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끝까지 자기는 누구? 이 황제에게 좀 충성을 다하는 그냥 신하로 남는 거지. 자기가 지금 똑같은 황제의 그 대등한 위치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0년 3월에 28번까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